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트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주원입니다. 네, 벌써 7월 23일 화요일이죠. 우리 굿모닝 인베 시청해주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활기찬 아침 시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겨우 월요일 버텼는데 이제 아직도 화요일인가 싶으신 분들, 경제 공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다들 빠지지 않고 저희 굿모닝 인베와 함께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알찬 경제 흐름들 알아가면서 활기찬 아침 열어볼 텐데요. 주원 씨, 네. 오늘 임하는 특별한 각오가 있을까요? 각오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여러 코너들 준비했잖아요. 네. 핫 이슈부터 우리 증시 브리핑까지 그리고 경제 지시까지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한번 자신감 얻어가고 아침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다. 이런 각오가 있네요. 네, 또 우리 주원 씨랑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적응하는데 네. 저도 애덤 스미스 김수민도 네. 한번 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제가 오늘 하시는 거 보고 네. 좀 한번 껴보든지 해볼게요. 네. 아주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침 아주 화이팅해서 우리 국내 증시 주원 네. 씨가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좀 예상도 해보고 대비도 해보려면 어제 우리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수급별로도 좀 볼 거고요. 종목별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며 하락 마감했죠.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14% 하락한 2,76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 빅테크주들과 이 바이든 사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보안 충돌 이야기와 850만 대 IT 기기 장애의 기술주 투심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새벽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약 3개월을 앞두고 사퇴를 하며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업데이트했죠. 이에 대선의 불확실성까지 장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다시 떨어지고 이게 아시아 주식의 동반 약세를 보이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별로 봐도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전장에서 현물 960억 원, 선물 7,700계약 넘는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가 야기됐는데요. 미국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영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종 약세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초유의 현지 대통령 재선 후보 사퇴 영향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 부각됐습니다. 한국은 또 7월 수출이 우호적으로 지속되면서 일평균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6% 상승했고요. 화장품 등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로 이어지면서 어제장 상승세 보였습니다. 금주에 미국 주요 빅테크와 한국 실적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죠. 예정된 만큼 불확실성과 이 실적 모멘텀이 공존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가중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도를 지속했고요. 이에 파란불 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차익 실현 영향으로 반도체, 트럼프 지지율 하락폭 낮은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이제는 해리스 대 트럼프 가상 지지율까지 조사해봤는데 다행히도 여전히 트럼프가 해리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2차 전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IT 대란에 따른 속등 이후 여파가 소폭 진정되면서 1.3원 하락했고요. 아시아 증시는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실적 발표도 있고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있는 만큼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우리 트럼프의 발언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미국 증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수민 씨, 간밤의 미국 증시 어땠나요? 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그리고 브리핑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보시면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던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다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127.91포인트, 0.32% 오른 4415.44로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무려 1.58% 오르면서 18,007.57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59.41포인트 오르면서 5,564.41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이후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4%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1.5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만에 18,000선에 다시 진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수치가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큰 폭의 상승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이유가 엔비디아 덕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 규제에 걸리지 않는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이다, 이런 기사가 하나 떴었습니다. 이 칩 이름이 B20이라고 임시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또 엔비디아가 예전에 만들었던 중국 수출용 반도체 H20은 올해 100만 개 이상 판매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되는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B20에 대한 기대감도 H20에 따라서 이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그래서 그런지 무려 4.7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반도체 주까지도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나스닥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내일 증시 마감 이후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테슬라도 우리 기업까지 영향 주는 큰 기업인 만큼 테슬라의 실적까지 잘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국내와 미국 증시 마감 시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이끌어주는 또 견인해주는 큰 이슈들, 핫한 이슈들까지 알아봐야겠죠. 우리 주원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뜨거운 이슈로 또 찾아와 주셨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세란 씨가 항상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해주는 핫이슈 시간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핫이슈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에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뜻은 확실히 모르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기술과정 시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때도 아직 앵커든 기상캐스트든 이렇게 TV에 나와서 하는 일을 원했던 저는 좀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뜻 잘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뜻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컴퓨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보시면 슈퍼컴퓨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맞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아시는 대로 기상청에서 이용을 하고요. 우주 개발이나 원자력 계산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핫한 AI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오늘 이 슈퍼컴퓨터 완벽하게 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칭찬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수미 씨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예상이 잘 안 가는데요. 여러분은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 기상 예보 때문입니다. 네, 기상 예보에서 불확실한 날씨를 예보하면서 항상 저희에게 혼나고 있죠. 네. 요즘도 비가 온다고 했다가 해가 쨍쨍하고, 해가 쨍쨍했다가 비가 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화를 샀는데 장화를 신는 날은 해가 쨍쨍하고 장화를 안 신는 날에는 비가 오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장화가 이 슈퍼컴퓨터보다 정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러면서 최근 불만이 쌓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싸이 흠뻑쇼로 이 불만이 폭주를 했습니다. 기상청 예보 정확도가 70%를 밑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빗나가버린 날씨 예보에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이 어렵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슈퍼컴퓨터 더욱 발전을 해줘야겠죠.
지금은 AI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이 슈퍼컴퓨터의 시장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요. 프론티어와 오로라가 1위를 걸고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인텔과 엔비디아는 함께 손을 잡고 대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에 질세라 역시나 카카오에서 카카오 클라우드를 내며 톱 544위와 70위에 랭크되는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향후에도 고성능 클라우딩 컴퓨팅과 시장 성장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계획했습니다. 2부에서 더 깊게 다루겠지만 이렇게 카카오마저 무려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면서 AI 및 클라우드 개발에 지원하고 있고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면서까지 이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점점 예측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슈퍼컴퓨터를 발전시키는 것만큼 지름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핫 이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한 핫 이슈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핫 이슈, 핫하디 핫한 빠질 수 없는 AI가 핫 이슈인데요. 오늘의 핫 이슈가 AI인 이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대담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AI 산업에 대해서 대담을 나눴는데요. 두 분이 나눈 대화 속에서 이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원 씨는 이 네. 대담 지켜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네. 기사로 많이 접하긴 했죠. 네, 맞습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는데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이 내용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내용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요. 최태원 회장과 최수연 대표가 AI 산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 최 회장이 GPU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2, 3년 안에는 적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내놨는데 최 대표가 국가별 AI,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의 강세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 텐데요. 최 회장은 엔비디아가 그래픽 장치 처리, 그리고 GPU 분야에서 AI 연산을 쉽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은 적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 3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2, 3년 후에는 AI로 돈을 벌어내는 모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내놨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성공 요인이 GPU의 AI 연산 능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꼽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까지 이 자체 칩을 사용하려는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경쟁력을 높이게 되면 GPU에서 열일하고 있는 우리 엔비디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했는데요. 주원 씨, 네. 우리 주원 씨가 얼마 전에 AI가 네. 전기 먹는 하마다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최 회장님은 이 AI를 어떻게 비유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한데요. 뭐라고 그래서 했을까요? 우리 또 최 회장님이 어떻게 AI를 비교하셨냐면 다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AI 열풍이 골드러시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19세기에 금광을 캐려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골드러시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AI라는 금광을 캐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그럼 이 엔비디아가 금광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 금을 캐기 위해서는 청바지와 곡괭이 등 필요한 도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골드러시가 생기고 금을 캐서 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사람을 먼저 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최 회장이 곡괭이 판매와 비슷한 일을 엔비디아가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 전략이 AI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붙여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금을 캘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곳, 그리고 금광은 AI.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보시면 한편 최수연 대표는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주원 씨, 이 네. 소버린 AI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제가 수민 씨가 전에 얘기했었던 거 듣고 네. 소버린이 저는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영어인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또 시청자분들에게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소버린 AI가 영어인 전부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 소버린 AI의 쉬운 내용들 또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이 소버린 AI
AI 이최 대표가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소버린 AI가 국가별 언어와 문화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의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AI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버린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가 글로벌 시장에서 각 국가별로 최적화된 AI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AI 시대의 다양성을 추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두 분의 대담에서 AI 산업에 대한 미래 그리고 통찰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AI 열풍 속에서 엔비디아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국의 AI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산업에 관심과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담을 계속 살펴보면서 AI의 미래 그리고 대표들이 생각하는 AI에 대한 전망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담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살펴봤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이렇게 우리와 현재의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코너 우리 주원 씨가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다리셨을까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하면서 뭐 경제 용어도 많이 익히고 하면서 조금 지적으로 보이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경제 뉴스를 보면서 익숙하게 듣기도 하는데 우리 수민 씨도 또 요 코너에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생활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오늘 배우면 바로 내일부터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주식이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네. 최소 3개월은 해야 내 돈을 투자할 용기가 생기는데 또 여기서 알려주는 용어들은 정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네.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수민 씨 참 똑부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단어는 구축 효과입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 부문에서는 돈을 덜 쓰게 된다라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도로 건설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면 개인이나 기업에는 돈을 좀 줄이는 현상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쓰는 돈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개인과 기업의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어느 분야에 쓰냐, 요것들이 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 이슈로 와닿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네, 다음 단어도 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네. 다음 단어는 바로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 상대적 빈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상대적 빈곤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데요. 절대적 빈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빈곤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면 사회적 빈곤은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네. 절대적 빈곤이 정말 그냥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도 힘든 네. 상황이라고 하면 상대적 빈곤은 이 불평등에서 오는 네. 그 감정에서 느끼는 그런 빈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또 우리 모범생 조원 씨가 다음 단어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단어는 승수효과입니다. 승수효과는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승수가 곱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쓴 돈이 또 소득으로 소비로 이어지면서 곱하기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승수가 곱하기라는 의미까지 있다. 이렇게 참 알차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어려운 단어도 이렇게 쉽게 이해시켜 주니까 이 시간이 참 알찬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미 씨, 다음 단어도 또 알려주셔야죠. 맞습니다. 이 알찬 단어들 계속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다음 단어는 바로 조세부담률입니다. 조세부담률, 이 국민 총소득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당연히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률도 커지겠죠. 네, 네. 맞죠. 그러면은 세금이 높아질수록 우리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 부담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걸 넘어서서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대한 수요나
공급의 반응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사과 대신에 다른 과일을 사 먹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금사과, 어. 금배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나는데요. 네. 탄력성이 높으면 사람들이 쉽게 대체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과값이 올라가도 탄력성이 높으면 네. 우리 국민들에게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수민 씨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것처럼 잘 이해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가 또 QR 안내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맞죠. 이런 소식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지금 중앙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 과감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서 24시간 내내 이슈들 터지는 것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 방송에서 안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은 모두 이 QR에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QR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2부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창한 아침 열어주는 굿모닝 인베. 오늘은 제가 먼저 아침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수민이죠.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소식들 캐치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려운 소식들 쉽게 알려드리는 저 애덤 수민스 김수민인 만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버린 AI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아주 어린 동생에게 말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수민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버린 AI, 무슨 뜻일까요? 이 소버린 AI는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맞춘 똑똑한 컴퓨터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말하는 AI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잘 맞춘 답을 줄 수가 있겠죠. 또 소버린 AI는 각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개인정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AI가 그 나라에서는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줘야 할 텐데 AI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나라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별, 문화별, 심지어 언어별로까지도 맞춘 똑똑한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버린 AI, 이제 좀 감이 잡히실까요? 정말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소버린 AI, 무엇을 잘 이해하고 맞춘 AI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또 바로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계신 우리 주원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네. 번째 문제, 방금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 소버린 AI가 뭘 잘 이해하고 맞춘 AI일까요? 우리 수민 씨가 아주 어린 동생한테 얘기해 주듯이 설명해 준다고 하셔가지고 네. 약간 제가 아주 어리진 않지만 네, 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문화나 뭐 언어 이런 네. 거에 좀 특성이 있다라고 들은 것 같아서 그게 아닐까. 정답입니다. 네. 나라의 문화와 언어 여기에 맞췄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런 설명도 잘 알아듣는 거 보니까 우리 네. 주원 씨 네. 보기보다 어리신 거 아니에요? 아, 보기보다 초등학생 어릴까요? 아니에요? 저 초등학생이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수민 씨. 맞습니다. 우리 또 초등학생 시청자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주원이 언니 따라서 열심히 배워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버린 AI의 좋은 점도 같이 알아봐야겠죠. 좋은 점을 알아봐야 또 적용을 해보고 싶으니까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소버린 AI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어를 잘 이해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언어의 구애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이 AI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쉽게 AI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처음에는 AI가 영어에 더 익숙했던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점차 한국어로도 익숙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AI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AI,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의 법도 잘 지킬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AI가 법 공부까지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유럽의 법은 개인정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버린 AI가 계속 도입이 되면서 이 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사용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용하기가 편안해졌겠죠. 이런 부분들을 소버린 AI가 이렇게 잘 캐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우리 나라별 문화와 전통을 잘 이해한다.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는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잖아요. 또 미국에 있는 AI한테 물어보면 추석이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최적화된 소버린 AI를 이용하면 추석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그날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도 추천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또 문제로 복습을 해봐야겠죠. 벌써 두 번째 문제인데 이 소버린 AI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네. 수원 씨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걸로 또 한 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2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럼요. 네, 하나는 네. 문화를 잘 이해한다라고 네. 했고요. 하나는 법까지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소버린 AI 못지않은 학습 능력인 것 같은데 또 편하게 사용 가능하면서 법 준수도 용이하고요.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 반영도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AI인 것 같은데 우리 최 대표가 앞서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소버린 AI의 중요성 우리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까지도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소버린 AI의 사용처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학교와 은행, 병원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용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각 나라의 언어로 환자를 도울 수가 있겠죠. 한국어를 잘 이해하는 AI가 있다면 한국어를 쓰는 환자들이 더욱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학교에서 소버린 AI를 사용한다면 한국 학생들에게 더 쉽게 이런 교육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각 나라의 교육 방식도 나라마다 다를 텐데 또 문화에 맞춰서 교육까지 제공해 준다면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 예를 들면 한국의 교육 커리큘럼에 맞춘 AI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금융이죠. 이런 은행을 예로 들면 돈과 관련된 곳에서도 AI를 쓸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AI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의 규칙들을 굉장히 잘 지키는 AI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돈을 관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일본의 규칙에 맞춰서 돈을 관리하는 AI가 돈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소벌인 AI 사용되는 곳이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곳은 어디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한번 말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소벌인 AI 어디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는데요. 병원, 학교에서 쓰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 생각은 아니고 네. 수민 씨가 방금 알려주시긴 했지만 맞아요. 정말 이 문화부터 법까지도 잘 알고 있는 소벌인 AI가 우리 병원에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소벌인 AI 사용처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주원 씨는 이 소벌인 AI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사용해 보고 싶으세요? 소벌인 AI가 법도 잘 지키고 문화도 잘 아니까 네.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처럼 그 자리에서 막 다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답이라는 점 한 번 더 오호. 강조드리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싶고요. 네. 병원과 학교 은행 그리고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주신 친구의 역할까지도 정말 네. 무궁무진한 사용처가 있는 게 네. 오늘 소개드리고 있는 소벌인 AI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벌인 AI 정말 좋은 점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해를 해봐야겠죠.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도 언어 하나 배우려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AI는 빠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 나라의 언어부터 법까지 모두 배우려면 이 AI 만드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운 점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AI가 고군분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각 나라의 법까지도 잘 지켜야 하니까 법률 사항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똑똑하게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다고 소벌인 AI 포기할 수 없겠죠. 이 AI가 각 나라에 맞춰져서 잘 사용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소벌인 AI가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춘 AI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용처가 무궁무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 나왔는데 네. 이 소벌인 AI 만드는데 어려운 점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보면 우리 AI에 대해서 많은 언어들, 다양한 언어들, 법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벌인 AI가 우리 자리까지 뺏지는 않을까 걱정이 한편으로는 또 되기도 합니다.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모두 섭렵한 이 소벌인 AI 저는 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AI를 따라잡을 수 없다면 AI를 잘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AI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독일어, 법 이런 거 다 공부하지 말고 이런 소벌인 AI를 하나 사용하는 법을 잘 배워서 이 AI를 우리 곁에 잘 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수민이 시간에는 이 똑똑한 AI, 소벌인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문화와 언어에 맞춘 똑똑한 컴퓨터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들었더라도 이 소벌인 AI가 뭔지 대충 알아들을 수는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쉬운 요약으로 우리 굿모닝 엠베가 마무리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하고 있는 알찬 퀴즈 타임이 뒤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부하셨다면 복습해줘야 정말 똑똑해질 수 있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우리 이어나가서 퀴즈까지 풀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수민이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슈퍼컴퓨터 앞서 말씀드린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종목까지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AI가 발전하면서 우리 슈퍼컴퓨터의 수요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슈퍼컴퓨터 AI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퍼컴퓨터를 보기 이전에 우리 수민 씨 어제는 우리 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어제 수민 씨 이야기 방송에서 살짝 했거든요. 네. 혹시 어제 방송 보셨나요? MBTI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주원 씨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팬이기 때문에 와이. 본 방송도 챙겨보고 제 방송도 챙겨보고 하면서 네. 계속해서 제가 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아, 주원 씨. 그러시구나. 저희 네. 엄마도 제 방송까지는 안 보시거든요. 근데 수민 씨가 제 재방송까지 봐준다고 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근데 MBTI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민 씨 MBTI가 또 ESFJ잖아요. 네. 어제 우리 세란 씨와 ESFJ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뭐 기업과 연관도 짓고 뭐 ESFJ의 뭐 성향을 띤 기업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수민 씨는 좀 어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남을 또 배려하고 싶고 또 오. 계획 세우는 것도 또 좋아하고 또 근데 이는 좀 고민이 되는 게 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으면서 또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네. 아리까리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수민 씨가 저를 진짜 좋아하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게 저한테 놀자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저를 놀자고 했으면 저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민 씨가 참 이렇게 배려도 하고 똑똑하고 저를 좋아하니까 오늘 이 퀴즈는 또 얼마만큼 잘 맞춰주고 집중해서 들어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월등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닌 더 고차원적인 성능을 발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고성능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는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고속으로 수행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장점이자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슈퍼컴퓨터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수민 씨는 어떤 슈퍼컴퓨터를 만들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슈퍼컴퓨터를 꿈꾸시나요? 저는 정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네. 날씨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서 네. 이 날씨 맞춰주는 거 해서 제가 네. 어플 개발해가지고 오. 나 기상청보다 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돈까지 벌어보는 돈까지. 네, 이렇게 네. 응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역시 애덤 스미스 뭐가 네. 다르긴 다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어디 면접을 가면 인재상을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준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옷을 입을 때 오늘은 이렇게 입는 거 거기에 플러스 오늘 내가 하게 될 일,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나의 생활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조언을 해주는 AI, 아니 슈퍼컴퓨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발전되어 준다면 정말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슈퍼컴퓨터가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이 게임의 평상적인 일상에서 업무를 한다면 과연 더 높은 성능으로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가 질문인데요. 한번 수민 씨가 먼저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슈퍼컴퓨터니까 네. 게임을 실행하면 더 높은 성능으로 실행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또 우리 주원 씨가 퀴즈 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오. 또 게임은 또 우리 저사양의 게임들도 많고 하니까 네. 슈퍼컴퓨터처럼 고사양의 제품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오. 그래서 또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네. 실행했을 때 높은 성능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이 게임은 높은 성능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X. 오, 정말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은 잘 안 하는데 네.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직소 퍼즐 이런 건 또 가끔 합니다. 그렇구나. 역시 네. 아니 게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지금 제 대본이 수민 씨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답이 X가 맞습니다. 우리 슈퍼컴퓨터 초고속으로 성능이 좋기는 하다마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용하는 PC 환경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일반 컴퓨터에서 하듯이 아무 프로그램이나 막 돌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도 슈퍼컴퓨터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슈퍼컴퓨터에서 실행까지 가능한 게임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 추세에서 시중에 개발되는 게임들이 점차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수개의 코어를 겨우 사용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 강국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세계 500위 안에 드는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페타플롭스 성능의 서밋으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 페타플롭스 시에라를 뽑아내면서 자존심을 지킨 미국이었는데요. 2023년 6월 기준 중국이 134대, 미국이 150대로 다시 역전되는 해이기도 했고 이후로도 현재 1위 엑사 스케일에 진입한 페타플롭스 슈퍼컴퓨터를 미국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봐야겠죠. 중국의 경우에는 2010년 후반으로 갈수록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2016년 6월 기준 500대 중에 연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1위인 선웨이를 포함해서 이 167대가 중국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슈퍼컴퓨터 개발이 한창이기 때문에 우리 중국의 발전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탑 500 중에서 29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가장 최근에 슈퍼컴퓨터로서 2005년 문부과학성의 창세대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일환으로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후지츠가 공동 개발하고 2012년에 완성한 K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강국으로 꼽히지는 않긴 했는데요. 그래도 엄청난 위력을 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입니다. 이 스위스는 기상청이 20억 원도 되지 않는 규모의 하드웨어 구매 비용으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 기상 예보의 근간이 되는 이 전 지구 예보와 국지 예보 등 550억을 들인 우리 국내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월등히 앞선 기상관 측 예보 능력을 갖추었더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면 이렇게 550억이나 들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세계 22위 총 12대가 탑 500대 안에 들고 있습니다. 국가별 슈퍼컴퓨터 보유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T 강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아쉬운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 슈퍼컴퓨터 국산화 사업에 성균관대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최근까지도 슈퍼컴퓨터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다음과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가플롭스입니다. 기가플롭스는 탄도 계산이나 일기 예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1990년대 미국에서 1024개의 프로세스를 연결한 기가플롭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1997년 미국에서 7264개 프로세스를 연결한 테라플롭스 이상. 그 다음으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상용화되었던 페타플롭스부터 대부분 외형성으로 쓰여지고 있는 페타플롭스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쓰이고 있는 프론티어 2022년에 개발한 엑사플롭스 이상까지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슈퍼컴퓨터 크게 한국에서 두 곳에서 쓰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수민 씨가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네. 날씨 열심히 맞춰야 되니까 네. 1번이 기상청 아닌가요? 맞습니다. 1번은 기상청이 맞습니다. 네. 2번도 한번 기상청은 제가 맞출 걸 예상했는데 2번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단 길이가 참 길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예상만 한번 해볼까요? 또 길이가 기니까 또 예상을 해보자면 우리 네. 슈퍼컴퓨터가 쓰이는 곳이 고성능 작업이 요구되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킹당할 수도 있는 위험 이런 거 미리 사전에 음. 막아놔야 되니까 네. 국가 안보 시스템 뭐 이런 거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우리 안보를 지켜줘야 하는 곳에서 이런 네. 슈퍼컴퓨터 사용하지 않나요? 우리 수민 씨 네. 혹시 학창 시절에 논술이나 뭐 네. 이런 거 하셨나요? 아, 또 논술도 열심히 했죠. 아, 논술하셨구나. 저는 네. 논술을 못하긴 했는데 네. 우리 수민 씨 논술한 것처럼 이렇게 논술형으로 항상 맞아요. 대답을 해줘서 제가 질문할 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하셨듯이 첫 번째는 기상청이 맞습니다. 이 기상청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연산 속도가 빠른 거대 용량의 슈퍼컴퓨터는 일기예보를 위해서 수치 예보 모델을 사용해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전 지구를 대상으로 현재 기상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수치 예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온, 바람, 구름 양의 날씨 현상을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아까 초고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 슈퍼컴퓨터가 이에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바로 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입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 수민 씨가 못 맞춘 게 너무 당연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접근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곳에서는 슈퍼컴퓨터 5호기가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도입에 약 908억 원이 사용됐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핵융합 에너지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을 목표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체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틈새 광고 나갑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요거 한번 찍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 종목 얘기 너무나도 저희는 1, 2분 내에 빠르게 하고 넘어갈 건데 아쉬운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하시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어떨 것 같나요? 이렇게 멘토님께 여쭤보시면 좀 타당성을 바탕으로 우리 기사까지 해서 설명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화 하실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얘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카카오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를 내놓으면서 이 슈퍼컴퓨터 산업의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슈퍼컴퓨터 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AI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AI가 수익화하면서 투자금을 들여 기업들이 이 슈퍼컴퓨터를 발전시키는 데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민 씨가 알려주었던 이 이야기부터 제가 알려드린 이 슈퍼컴퓨터까지 어떻게 좀 유익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최대한 알찬 소식들 가져다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시간들 꼭 지켜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베스트이너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이야기들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에 대한 가치와 하락과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베스트이너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